묵칠록 전기소설 유창 제49화 공시밀식 조선의 스승 유창 위현종 지은 영상개작 입산종. 도라는 면에서 보면 유학과 상통하지만 사실적이지 못해서 공허하기만 할 뿐이다. 그런 연불만 수백 년간 해온 결과가 뭐야? 세시대 해나라의 사상은 실존과 실천의 학문인 유학이 만백성의 스승이 되고 나라의 근본 사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정도주는 주장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은 불교를 멀리하고 유학을 새로운 나라의 통치 기념으로 산다는 것이었다. 시됐던 그와 같은 제도 개혁은 착착 진행되어가고 있었으며 성과도 드러나고 있었다. 그런 다음 모든 개혁의 마무리는 왕도의 천도라 했다.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세수도로 옮기자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무대에 걸쳐 축제한 토지와 재산이 개경 인근에 남아있는 기득권 세력을 천도를 계기로 털어내다는 뜻이 더 컸다. 왕도가 옮겨갔냐면 그들 법문세가는 쉽게 따라올 수 없다. 못 따라오면 도태되는 게 아닌가. 성균관 직강 김고용 등은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왕성 천도인이 속히 시행하시라 상주했다. 그러자 이성계는 옳은 말이라고 수긍하며 말했다. 안 그래도 예분왕 중 권중화를 석 달 전에 천도를 할 수 있는 길지명당을 찾아보고 돌아오도록 지방을 내려보냈소. 한 달쯤 지나는 귀경할 것이오. 그때 다시 재론해 봅시다. 권중화는 풍수지리를 잘 내다보는 유명한 직관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권중화가 돌아와 한 통의 지장도를 펼치고 임금 앞에서 왕도 답사 결과를 상주했다. 무릇 왕도가 되려면 신덕을 갖추어야 한다 했습니다. 하늘이 내려주는 천덕, 그리고 기억하고 풍성한 지덕, 마지막으로 거기 모여드는 인간들의 인덕 등 이게 삼덕입니다. 그중 하나만이라도 모자라거나 부실하면 왕도에 자격이 없습니다. 완전한 자격을 갖추었다 해도 수명이 있습니다. 서형은 700년 기지명당이라 합니다. 고구려가 망하면서 수명을 다한 거지요. 다음이 계림, 병주가 1000년 도읍지요. 송업개성이 400년 도읍지인데 산덕이 다 쇠하고 있다는 평이며 계룡산의 신도원이 600년 도읍지요. 안산 이 900년 도읍지라 하고 있어 모두 답사를 했습니다. 그중 가장 모든 기운이 왕성한 도읍지는 계룡산 신도안이었나이다. 신도안은 왕도로서의 모든 조건과 자격을 완벽하게 갖춘 곳이었습니다. 권중화는 자기가 손수 그려온 신도안의 지형지세도를 펼쳐들고 설명했다. 이성계는 흡족해서 자기가 직접 계룡산 신도안을 다녀오고 싶다 했다. 그래서 결국 이성계는 성광민 남은 권중화 등을 데리고 답사를 나갔다. 함께 간 대신들이나 이성계 자신이 만족스러워했다. 결국 계룡산 신도안이 세왕도 배정지로 확정이 되어 곧 공사 시행령이 떨어졌다. 공사를 시작했는데 몇 달이 안 되어 신도안 천도 반대 상소가 들어와 척끄러워졌다. 반대 상소를 올린 사람은 경기 좌우도 관차사였던 하륜이었다. 반대 사유는 신도안이 왕도로서는 부적합하다는 것이었다. 첫째로는 태조 왕건이 국고를 고려로 정한 것은 고구려의 기상을 본받아야 하느며 진 북측을 쓰려 했는데 신도안은 너무 남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데다가 수륙교통이 불편하여 왕도로서 번창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리고 터가 너무 좁다. 그게 반대 이유였다. 반대 의견이 잇따르자 이성계도 종래에는 왕도 천도리 자격을 내리고 공사 중단을 명했다. 그로써 백치 상태가 된 셈이었다. 얼마가 지난 후 조정에서는 다시 천도 문제가 뜨거워졌다. 윤사덕이 품에했다. 이번에는 속광사에 있는 무학대사를 불러 먼저 길지를 알아보게 하니 좋겠나이다. 측신들의 건의에 이성계가 승낙했다. 윤사덕이 무학을 찾아 만나보기로 했다. 윤사덕은 유창과 동행하겠다 했다. 유창 죄중은 성리학에 해박한 학자일 뿐 아니라고 장기 자연 친선 사상에도 조예가 깊고 무학대사와는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할 듯하오니 길지 탐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하도록 하라. 유창은 결국 윤사덕과 함께 한경도 쪽으로 길을 떠났다. 철령 고개를 넘어가자 지축에 석광사가 있었다. 두 사람은 경내에 들어가 대사를 찾았다. 지금 안 계신데요.
봉다승의 말이었다. 어딜 가셨나? 대사님의 행선지와 출타하시고 돌아오시는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바람처럼 다니시니까요. 그럼 우리도 그냥 기다려보겠다. 언젠가는 오시겠지. 이틀이 지나고 사흘, 나흘째 되던 날 무학대사가 돌아왔다. 두 사람이 인사를 하고 찾아온 뜻을 말하자 무왕은 알겠다는 듯 웃었다. 풍편에 들으니 계룡산 신도안으로 정했다 하더니 최근 들어서는 공사를 중단했다고. 단점이 많다고 반대를 해서 중단했답니다. 신도안만한 길지명당이었는데 그보다 좋은 곳이 있어야 돼. 그러자 유창이 한마디 했다. 도선비기에 보니 남경 이 천연왕도로 손색이 없는 길지로 나와 있는 곳 같던데 대사님은 어찌 생각하시니? 말씀 잘하셨소. 이성계 장군의 부탁이라니 우리도 몇 군데 답사를 해보십시다. 두 사람은 무학을 따라 20개일 동안 세왕도 후보지를 찾아 돌아다녔다. 그런 다음 귀경하여 해걸로 이성계를 찾아가 결과를 분명했다. 무학 대사가 오셨다고? 전달을 받은 이성계는 아주 기뻐하며 대사 일행을 맞았다. 대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신왕이 되셨다니 응축합니다. 이게 모두 대사님 덕입니다. 북방영웅에서 야인으로 있을 때 대사님을 찾아가 과인이 꾼 꿈을 해몽해 주십사 하니 덕갈에 세계를 지게에 올려지고 온 것은 자를 지고 온 것이니 장차왕이 될 것을 예시한 것이라 하셨지요. 그 해몽 예언대로 되었으니 어떻게 은혜를 갚으면 되겠습니까? 떠도는 객승에게 세손의 보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답사결도를 말했다. 소승과 여기 두 분의 의견은 그중 한양의 왕도로서는 제일이다였습니다. 완벽하게 왕도의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한양의 남쪽 땅이 길지로 보여서 한동안 살펴보고 다니는데 밭갈던 농부가 혼잣말하는 걸 듣게 됐습니다. 무학이란 놈도 별게 아니구나. 진짜 명당은 여기서 서북쪽으로 진리를 가야 안 나오는데 하며 표를 찾는 것이었어. 공자께서 말씀하셨던가요? 해자는 일은 춘부가 전문이니 춘부에게 배우라고. 나는 농부의 그 말을 듣자마자 심리를 더 갖지요. 농부의 말대로 거기가 바로 궁궐을 앉을 길지 명당이었습니다. 천하의 무학대사 스승은 나웅 한 분뿐인 줄 알았더니 망신링 농부도 또 다른 스승님이었군요. 하하하. 이성계가 유쾌하게 웃었다. 한양 땅을 전체적으로 평하자는 이렇습니다. 북악산을 주산으로 하고 좌편에는 낙산이 좌측룡을 이루고 있으며 우편에는 임왕산이 우백호를 이루어 좌우에 달을 벌려 명당 혈처를 쌓고 있는 형국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혈처의 기운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남쪽의 아한산이 막아줘야 하고 그 뒤로는 강물이 둘러싸야 합니다. 그 조건을 다 갖추었지요. 신도안도 갖추긴 했지만 혈토가 있는 주변의 땅이 좁다는 것이 흥입니다만 한양은 시원하게 넓습니다. 물론 단처도 있습니다. 단점은 무엇이오? 외적의 침략을 막아내는데 난공불란의 성인데 한 가지 흠은 우백호잉왕산 지형이 좀 약한 것입니다. 물론 인조산을 쌓던가 아니면 성벽을 높이고 단점을 보완하는 비보급이 세니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보다는 다른 곳에 큰 단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한양은 화기에 약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강 남쪽에 있는 관악산 때문입니다. 생긴 모습이 타오르는 풀길 닮은 산입니다. 화기의 진원지입니다. 관악산이 북악산과 마주보고서 대형화재가 빈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화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지요? 사찰에서는 화기를 누르기 위해 전설적인 동물의 석상인 해태를 앉혀 액막이를 합니다는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을 써야 할 거라고 유지주께서 의견을 내세니 들어보시지요. 무학이 유청을 바라보았다. 예, 다른 건 아니고 불은 격시 물로 막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 물이 멀리 있으면 안 되지요. 한양 복판에는 청계내가 서에서 동으로 관통하고 있습니다만 졸졸거리는 시냇물이라 수량이 부족하지요. 청계내를 확장하고 준설하여 항상 수량이 풍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강 물줄기를 조성한 복판가시 문화로 끌어들여 청계내와 연결시키면 화재 대처하기 좋고 강고항의 바다를 이용한 조문으로 각도의 세곡 세미의 운반도 편리해지리라 보입니다. 역시 탁월한 생각이요.
그렇다면 한양으로 새로운 왕도 후보지로 결정하겠소. 유청이 한양도 성의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진언한 내용을 보면 당시로서는 아주 획기적이었다. 그 후 700여 년이 지나서 그가 주장한 예방법은 그대로 시행되었거나 시행되어다 중단했거나 했기 때문이다. 서울이 대형화재에 약하다는 것은 여러 제일 격분 대형화재가 설명해준다. 세종의 정부중화청사,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그리고 충무로에 대형각 호텔 등이 있다. 그러한 화재에 대처하기 위해 공소를 간통하는 청계천의 확장과 준설을 주장했는데 그 사업은 훗날 시행이 되었다. 다만 마포나루의 한강에서 숭례문난대문앞까지 인공문화를 받아는 제안은 획기적이었다. 역대 왕조가 지방에서 받는 세미는 육로가 어려우니까 빠르고 편한 수로를 선택했다. 배가 숭례문앞까지 온다면 바로 배고라핀이 얼마나 편리한가. 조선 중기 정부 임금 때 숭례문화 앞 문화공사 얘기가 나와서나 공사비 문제로 중단되고 말았던 일이 있었다. 이런 걸 보면 유창 또한 선견지명이 있는 선각자 중 한 분이었다. 천도 후보지로 한양이 정해지자 제일 바빠진 사람은 정도전이었다. 음양사정도감을 만들어 그에게 천도의 일체 대임을 맡겼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창은 이방원의 방문을 받았다. 어서 오시되 여기까지 오시다니 날더러 오라 하실 일이지. 급히 상놈할게 써왔습니다. 이거나 먼저 받으시오. 이방원은 넓은 소가죽에 싸가지고 온 물건을 내놓았다. 방원은 유창보다 10살이 아래였다. 이게 무엇인가? 노루 뒷다리입니다. 어제 사냥을 갔다가 자랐는데 싱싱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아이고 고맙소. 유창은 간단한 주안상을 바오라 하여 술천을 보냈다. 대체 무슨 일인데 찾아오셨나? 실은 세자 책봉 문제 때문에 답답한 게 있어 괴로운 겁니다. 뭐가 답답하다는 게야? 등극하신 지 이제 한 달도 안 되었는데 세자를 책봉해야 한다고 하니까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게 아닌가 했어요. 급한 건 아니지. 후계자인 세자를 미리 정해놓는 게 제왕의 할 일이니라. 더구나 상감의 연치를 생각해보게. 지금 58 대신에 너무 늦게 보위에 오르신 거지. 그러니 세자 책봉이 급해진 걸세. 이방원은 알았다는 듯 입을 다물고 술채만 버프기어냈다. 한참 만에 넌지시 물었다. 대사성 어른께서는 왕자 중에 누가 세자 적임자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금년 들어 유청은 성균관의 환단이라 할 수 있는 대사성경 상품권을 제수받아 성균 뒤주의 집을 점하고 있었다. 그래서 방언이 대사성이라 부른 것이다. 왕자들이 너무 많아 이름 외우기도 힘든데 누가 적임이라고 어떻게 말하나? 유청은 그러면서 웃었다. 8명의 왕자님들이 모두 준수하고 총명하며 강건한 건 대왕마마의 홍복이네. 중심들 가운데는 헛소리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 화가 났습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글씨 쓰는 걸 말하더군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글씨를 잘 쓰는 사람으로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주변에서도 그리엘이 이렇게 말했고요. 그런데 청당년이 돼 생각해보니 정식으로 서도를 배우지 않아서 자기 글씨는 족보 없는 썩어리더라. 그래 뒤늦게 고명한 서도거를 찾아가 명과 명필법을 배우고 싶다 했더니 그럼 먼저 일필이지에 구하라 해서 자기는 자랑스럽게 썼더랍니다. 그랬더니 그분왈 너는 더 배울 게 없으니 그냥 가서 네 식대로 글씨를 써서 행세해라. 왜 그러시냐? 그러시지 말고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스승왈 붓글씨가 뭔지 붓은 어떻게 샀는지도 모르는 합동 가르치기는 쉽다네. 그런데 설하는 놈 자네같이 혼자 붓대를 휘둘러서 자네 쥐게 좁아 생겨 그거 국치에는 평생 걸려도 잘 안 묻혀지거든. 그러니 자네 식대로 두고 저를 때나 살게. 그렇게 쪼지으껴놨더랍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만 세자는 성군이 될 제목과 자질이 충분한가를 보는 거지나라의 공을 얼마나 세웠으며 그래서 조정상하 백성들의 평가가 어떻게 났는지 그걸 따져서 세자를 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도 그 이야기 중심회 때 들었네. 문화시랑 평당사인 정도던 대감이 주장한 말이지. 그분 말에도 일리가 있으니 서운하게 새기지 말게. 이 장군 얘기가 아니라 다른 신뢰를 든 거니라. 이미 다 자란 나무보다는 장래가 안 내다 보이는 어린 나무들.
모르는 것이 좋다 그런 뜻으로 말한 거겠지. 이미 나이 들어 재조가 생겨 세자로는 부족하다는 건 절말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방원은 이미 자기는 부왕을 따라 많은 전공도 세웠고 새나라 창업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사람인데 그런 말로 폰가절하니 화가 난다는 뜻이었다. 저는 성군이나 명군은 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국승민왕을 책임질 수 있는 백성의 왕은 될 수 있습니다. 그만하면 그동안 저에 대한 검증은 된 게 아닌가요? 절 도와주십시오. 절 도와주실 분은 유창 선생을 비롯하여 아버님의 의계인 이기란 장군, 김인찬 장군 등입니다. 곧 세자 책봉을 서두를 것 같습니다. 대왕께서 직접 뽑으실지 중심회의에 위임할지 그건 모르지만요. 이방원은 성격이 거친 면은 있지만 솔직하고 과단성이 있었다. 알겠네. 힘은 없지만 도와줘야지. 정도쯤은 저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정대감이 잘 밀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며칠 후 임금은 허전회의 석상에서 세자 책봉을 서둘렀으면 한다고 공표했다. 그러자 하륜이 앞으로 나와 고했다. 세자 책봉은 국가대계에 중요한 일이니 이는 대왕께서 직접 고르시는 게 당연하다 생각되옵니다. 하륜의 말에 다른 대신들도 동조했다. 그러자 임금은 머리를 흔들었다. 자식들의 잘나고 못난 점은 부모만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지만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말이다. 등잔 미처 어두운 벌이다. 그래서 과인의 생각엔 택정회의를 만들어 거기서 선정하여 올리면 과인이 최종 낙점을 하려는데 어떤가 이런 명하신 생각이옵니다. 택정위원으로 처음에는 4명이 선정되었다. 중추원사 김인찬, 문화시랑 산성사 정도전, 좌시중 조준, 밀직구사 남원이었다. 한 사람이 추가된 곳은 4명이면 가구동수 일대 결론이 나지 않으니 5명이 되게 해달라는 김인찬의 요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나중에 1명이 추가되었다. 성균대사성 유창이었다. 그들은 은밀하게 모여서 회의를 거듭했다. 조정내외에서는 왕자들을 놓고 누가 세자가 될 것인가에 대하여 여러 평들이 난무했다. 이성계의 정선은 신의영후 한씨였다. 그 사이에서 난 왕자가 6명이었다. 장자는 방우, 둘째는 방과, 셋째가 방해, 넷째는 방난, 다섯째 방원, 여섯째 방현 등이었다. 그리고 신의영후 한씨가 죽고 제초 들어온 부인이 신덕왕후 강씨로 아들 둘을 두었다. 7째인 방문과 8째 막내인 왕석이었다. 형제들을 두고 이방원이 유창 앞에서 평언한 것을 옮겨보면 이랬다. 저는 아버님을 따라 외부 섬멸전에 수살에 참전하여 승리했고 위화도 회궁부터 정몽줄 퇴출에 이르기까지 저는 목숨이 10개라도 남아나지 못할 만큼 위험한 일을 다 맡아 해왔습니다. 이는 오로리 아버님이 용상에 나가실 수 있도록 제 심령을 다 바친 결과입니다. 아버님의 고의를 이어받을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저 외에 유공자가 어디 있습니까? 장자인 방우형님은 어려서부터 병약하여 성한날보다 아픈 알이 더 많은 형이었고 지금도 절에 가교양 중입니다. 부망감은 아니지요. 둘째 형인 방과형 나름은 거질기는 해도 너무 유약합니다. 셋째 방이형 형들 중에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형이지만 너무 소심하고 배가 약해서 태국 조만세를 헤쳐나가기엔 역부족일 겁니다. 그럼 이제 방간형은 어떨까요? 그 형은 성미가 불같아서 실수가 작고 욕심만 많아 hun항으로는 적절치 않습니다. 그 다음 5째가 저이고 6째가 방현입니다. 방현이는 오랫동안 아버님을 따라 저와 함께 전쟁을 득했고 만사 저한테 양보만 하는 사랑하는 아우입니다. 장은 어머니가 낳은 왕자 둘이 있군요. 올해 13살인 방건이는 영민하기는 한데 성미가 광포하고 병솔하다는 주위의 평입니다. 그리고 막내 방석이는 올해 11살 어린애입니다. 늦둥이라고 아버님 편애를 독차지하고 있지요. 그의 평은 그릇된 점이 있기는 하지만 비교적 정확했다. 요즘은 그렇게 모두 부적격자들이고 세자 적격자는 자신뿐이라는 게 이방원의 주장이었다. 이방원의 예상으로 자기 지지자는 김인찬 유창이고 반대자는 정도전남은 조준이었다.
중추원사 김잉찬은 장군 이시란과 함께 젊은 시절 이성계와 의형대를 믿은 사명대 중 하나였기에 방원은 100이 때부터 가온 사이였다. 유청은 별다른 인연은 없었지만 이성계와 친분으로 방원과도 자주 만나 친밀한 편이었다. 물론 처음에는 정도전이나 남은 조준 등도 이망원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었다. 세자 국위조건을 거의 갖춘 왕자는 방원밖에 없다는 쪽이었다. 그랬던 정도전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방원이 알아본 결과 정도전이 아무도 모르게 신도왕후 강씨를 만났다는 것이 드러났던 것이다. 정도전이 먼저 왕후를 만나자 한 게 아니라 왕후가 은밀하게 정도전을 왕비전으로 불러 만났다는 것이다. 거기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 그 후부터 정도전의 태도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만난 건 사실이었다. 정도전이 비전의 여우사 왕후는 간곡하게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호소를 했다. 우리 두 왕자와 나의 목숨은 찬성사 대간의 손에 달렸습니다. 망원이는 공공연하게 자기가 세자가 되면 우리 산모들을 당장 궁궐에 추방해버리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답니다. 대감 살려주세요. 이번 세자 청거에 우리 방군이나 방석 두 형제 중 한 사람을 밀어주세요. 조준 좌시중께서는 나와 밀약을 하셨답니다. 밀직구사하는 남원 대감은 언제나 정계간 편이셨잖아요. 그리 되면 3대입니다. 대왕마마께서는 번이보다 방석이를 더 애기중지하시는데 내가 넌지시 의형을 물었더니 역시 방석이가 세자로 됐으면 좋겠다 하셨습니다. 이번 한번 도와주시면 자손대대로 가문의 영화와 부귀를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거기엔 넘어가 정도전이 태도를 바꾼 것이라고 이망원은 믿고 있었다. 그로부터 닷새가 지난 아침 대천의 조의 속상에서는 책봉 결정이 된 세자의 이름을 임금이 직접 발표하게 되었다. 조선왕조를 이어나갈 세자가 결정이 되었다. 책봉된 세자는 재판왕자 방석이다. 11살 땐 막내 왕자 방석이 세자로 책봉되었다는 발표였다. 만세 소리가 벌레가 떠나가도록 울려 퍼졌다. 충격을 받은 사람은 방원이었다. 그는 대궐에서 등을 돌린 채 밖으로 나갔다. 그는 자기들 수하를 거느리고 집으로 갔다. 왕비한테 당한 것입니다. 정도전 남은 표준 그 세 사람이 매수당하여 왕비가 원하는 대로 해준 겁니다. 이숙번이 주먹을 부르시며 외쳤다. 정도전 내 등에 칼을 꽂다니 어디 두고 보자. 너희들 마음대로 이 나라가 굴러가는지 이 소물을 천배 맘대로 갚아주마. 이방원은 말수를 마시며 대취했다. 한참 정도전이 태도를 바꾼 것에 대한 악평이 꼬리를 물었다. 왕비의 뇌물과 부귀 영화와 약속에 넘어가 보절을 팔아먹은 내국노라는 게 악평의 내용이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전혀 달랐다. 정도전이 부국에 거래져서 귀양살이를 할 때 그는 새 세상을 꿈꿨었다. 맹자가 이야기한 왕도 정치를 실현해 보자는 것이다. 실록 전기소설 6장 제49화 끝. 다음 제50화에서 계속됩니다.